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프와 비례 부분 오늘 시간에 다 나갈 거예요.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부분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한꺼번에 다 나갈 건데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또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하려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좌표 평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순서쌍과 좌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수직선은요, 우리 나타내 봤어. 우리 유리수하고 막 유리수 정수할 때 0, 이래서 1, 2,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냈죠. 이게 바로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에서 점의 좌표, 예를 들어 얘다. 얘는 만약 얘가 A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A, 괄호에서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원점은 여기가. 자, 좌표가 0인 점을 원점 O라고 하는 거야. O는 괄호에서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거는요, 수직선이라서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X좌표, Y좌표, 좌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되겠죠. X가 얼마, Y가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1이고, Y가 2인 거랑, X가 2고, Y가 1인 거는 달라요. 그죠? 똑같이 1, 2, 1, 2가 있지만 순서가 다르잖아. 그래서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 짓는 거.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 2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X 먼저 적고 Y를 뒤에 적거든요. X, Y. 그럼 얘는 2, 1 이렇게 적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해됐어요?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서 이렇게 괄호로 나타낸 거.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순서쌍은 어땠었냐? 이 좌표 평면에 썼어요. 좌표 평면은요. 아까 수직선은 선이 하나였죠. 얘는 선이 두 개예요. 가로축 수직선, 세로축 수직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가로를 우리는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를 Y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은 이 두 축, X축과 Y축이 그려진 이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 점, 요거를 원점이라고 해서 얘는 X도 Y도 다 0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0이라 그랬지. 그러면 X는 어떻게? 가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커져요. 그래서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느냐? y는 위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1, 2, 3, 4 이렇게 되고요.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작아질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의 좌표를 나타낼 건데요. 좌표 평면 위에 점 P에서 X축, Y축의 수선을 내려 이 수선과 X축, Y축과의 교점이 나타내는 수를 각각 A, B라 할 때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는요. 이제부터 X랑 Y 값을 한꺼번에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만약에 2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X가 1일 때 Y는 2다. 얘를 한꺼번에 1, 2라고 나타내고요. 이 좌표평면에 나타낼 때는 X가 1이라 했으니까 X가 1인 거는 여기에요. 여기. 맞죠? 그러면 X가 1인 건 요쪽 전부 다고요. Y가 2인 거는 요쪽 Y가 2네요.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요 부분. 요 부분의 좌표를 1, 2라고 이제부터 읽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Y축에 수선을 내리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읽어주면 몇 콤마 몇 이렇게 읽어주면 그게 바로 이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의 좌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4점 P, Q, R, S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자, 먼저 P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이니까 몇 콤마 몇 하면 돼요. 자, P라는 점은요. 누구랑 누가 만났는지 보세요. X좌표는 여기로 내려가니까 여기 얼마예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Y는요. 이렇게 가면요. 0을 기준으로 위쪽이죠. 1,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P라는 점은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2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Q 한번 해볼까요? Q는 요 있네. 얘는 다 X축 여기로 내려가 보니까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Y축은 여기로 갔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0을 기준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자, 그 다음 R 갑니다. R 요 있습니다. 요. 자, X로 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 오른쪽으로 왔네요. 3이고요. 그 다음 Y축은요. 여기로 가면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 두 칸 내려왔네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S 갑니다. 자, X축 여기 얼마예요? 3이죠? Y축 여기로 가면 얼마? 3이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우리가 좌표평면에 나타내기도 한번 해볼까? 이거 딱 지우고, 슈루루루루루루루 뭐 해보냐면, 이제는 좌표평면에 좌표가 먼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거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5는 너무 넓은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2, 3. 또 뭐 하나 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번 좌표평면 나타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네 둘이가 만나는 게 여기가 바로 얘를 a라고 칩시다. a. 됐어요? 자, 그럼 b. 마이너스 1, 3입니다.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y가 3. 얘네 둘이 만나는 부분 바로 이 점이죠. 여기가 b. 그 다음 c 1, 마이너스 2.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c. 그 다음 d가 2, 3이다. 그럼 x가 2, y는 3. 요 두 개가 만나는 요 부분 d. 다음 2. 마이너스 1, 1이다.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두 개 만나는 요 점이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요, 아까 두 개로 나눴죠. X축, Y축. 이렇게 두 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끄니까 선이 어떻게 돼요? 좌표축이 네 군데로 나뉘어지죠. 이거를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돌아서 읽어줄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잘 외워둬야 돼요. 1, 2, 3, 4. 자, 그랬을 때 1, 4분면은 보니까 여기서 있는 점들 봐봐요. 여기서 X좌표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0에서부터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플러스죠. 그 다음 Y좌표도 이렇게 구해보면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1, 4분면은 XY가 둘 다 0보다 크다. 뿔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 4분면 아무 점이나 해볼게요. 이때 X값 딱 구하니까 어때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네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Y는요. 이렇게 보니까 0을 기준으로 위에 있네요. 플러스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3, 4분면 갈게요. 또 아무 점이나 잡아요. 자, X값 여기 내려보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Y값 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내려와 있네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 4분면의 부호는 마마다. 그 다음 4, 4분면도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볼게요. X는 0에서부터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자, Y는 0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네요. 마이너스. 뿔마가 되겠다. 되셨어요?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의 각각의 부호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치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몇 사분면의 점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2, 마이너스 3 얘는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2, 그럼 x가 2니까 양수 이쪽이에요. 이쪽은 뭐 2쯤 되고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3 요거 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요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 요 있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다. 어때요? 맞죠? 뿔마 여기 뿔마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면 아니네요. 자, 사분면 위에서의 좌표의 부호가 여기 이제 나오네요. 각 사분면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 부호는 다음과 같다. 1사분면은 뿔뿔, 2사분면 맞뿔, 3사분면 마마, 4사분면 뿔마. 이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0을 기준으로 이쪽은 오른쪽이니까 x값이 다 뿔뿔이고요. x값만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x값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요 위에 부분은요 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죠. y값이 다 뿔. 자, 요건 0을 기준으로 밑에니까 y값이 다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3,0 얘는 몇 사분면인지 구하시오. 몇 사분면의 점인지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3,0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3이래요. 1, 2, 3. 근데 y는 없어요. 0이래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요 위에 있는 x축 위에 바로 있는 애예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느 자,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도 속하지 않는댔으니까 이런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점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구하여라. 자, 1,-4입니다. 1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뿔이죠. 뿔마입니다. 뿔마. 자, 그러면 요 4사분면에서 x가 플러스인 건 요 두 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인 거는 위, 아래 중에 아래예요. 아이고, 얘는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콤마입니다. 얘는 너무 쉬운데 제 몇 사분면이게? 제 1사분면이죠. 요거는 못 외워, 다른 건 못 외워도 이건 외워요. 여기 뿔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입니다. x가 마이너스면 왼쪽, y가 마이너스면 아래쪽, 왼쪽하고 아래쪽 요 부분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그 다음 마이너스 5,6입니다. 얘 맞불이네요. x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왼쪽이고요. 그 다음 y가 플러스란 얘기는 위에요. 그럼 오른쪽, 왼쪽 위 바로 이 부분 뭐야? 제 2, 4분면이 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내가 오늘 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갈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그래프로 갑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변수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뭐야? 변하는 숫자. 변하는 수예요. 그래서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x, y가 변했을 때 이거를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x가 계속 변해. x가 1일 때 y 얼마, x가 뭐 얼마, 2일 때 y 얼마 이런 식으로 변할 때 그거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구하면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두 양의 증가와 감소 등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 x, y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y, 여기가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y 값도 어때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뭐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때요? x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점의 y 값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수록 얘는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가와 감소 등을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영수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일단 내가 이걸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2분까지는요, 얘가 어때요? 일정한 속력으로 딱 올라가서 계속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죠? 거리가 멀어졌는데, 잠깐만, 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이 점에서 거리가 100m였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거리는, 내려갔죠? 이 점에서 거리가 5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뭐야? 얘가 잘 가다가 갑자기 반대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는데, 2초까지는요, 100m까지 갔어요. 집에서부터 100m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집에서부터 거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뭐야?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아이고, 뭘 놔두고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m까지 다시 빠꾸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랬다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3에서 4초까지는 어때요? 거리가 안 변하네. 그럼 얘는 가만히 서 있었네. 그지? 거리가 안 변하잖아. 집에서부터 거리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얘는 안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다가 4초부터는 다시, 4분이네요. 4분부터는 어때요? 거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50에서 100, 100에서 50, 500에서 200. 점점 더 가는, 이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빠꾸 해갖고,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집에서 출발한 후 멈추지 않고 100m를 갔다. 100m까지는, 요 100m까지 여기잖아요. 멈추지 않고 쭉 계속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 다음 도중에 1분 동안 멈추었다.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봐봐요. 거리가 더 안 늘어나잖아. 거리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7분이 걸렸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분. 맞네요. 그 다음 집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2번 지나 학교에 갔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여기서 왔다가 100m 왔다가 다시 이게 뭐야?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랬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100m인 지점 2번 갔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 다음 집에서 출발한 후 5분 동안 움직인 거리. 자, 5분까지 요까지 움직인 거리는 100m다. 여기가 100m니까 다 100m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움직인 거리잖아요. 얘는 봐봐. 100m까지 갔다가 다시 50m 돌아왔다가 다시 100m를 간 거야. 그럼 봐봐. 얘가 걸어간 거리 100m 갔다가 50을 다시 걸었고 또 50을 다시 걸었으니까 얘는 총 얼마를 걸은 거야? 200을 걸은 거야. 어쨌든 얘가 빠꾸를 했대. 어쨌든 걸었잖아.
이렇게 100m 걸었다가 빠꾸에서 50m 걸었다가 또 50m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200m를 걸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200m고요. 5분 후에 위치는 100m다 하면 그건 맞아요. 5분 뒤에 요 위치가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답이 5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로 오늘 그래프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비례, 반비례. 요 부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할까 말까 사실 고민 조금 했어요. 네, 한번 해보죠, 뭐. 자, 정비례 관계는 무엇이냐? 정비례 관계는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내가 빵을 사러 갔는데, 요즘에는 근데 빵이 비싸긴 하던데, 빵 한 개에 500원이래요. 싸다, 그지? 그래서, 자, 그럼 나는 빵을 한 개를 사면 가격이 얼마지? 이렇게 본 거야. 이게 개수고요. 그 다음 가격이에요. 그럼 한 개에 얼마? 500원. 그럼 두 개는요, 두 개 하면 1000원이네요. 그죠? 세 개 사면요, 1500원이고요. 네 개 사면요, 2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 어때요? X가, 이게 개수가 바로 X가 되는 거고요. 그때 가격을 Y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X가 정해짐에 따라 Y가 하나씩 딱딱 정해지면서, 여기서 봐봐. X가 2, 3, 4가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1에서 2배가 된 거고요. 1에서 3이 됐으니까 3배가 된 거고요. 1에서 4가 됐으니까 4배가 된 거죠. 그때 가격도 보세요. 500원에서 1000원, 2배. 500원에서 1500원, 3배. 500원에서 2000원, 4배. X가 2배, 3배, 4배 증가했을 때 Y도 2배, 3배, 4배로 되는 값. 이런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를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XY 사이의 관계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관계식 한번 구해보자. 우리 가격은 어떻게 구했어요? 한글로 일단 적어볼게. 요 가격 어떻게 구했죠? 요 개수 한 개 500원이니까 두 개 1000원, 세 개 1500원 어떻게 된 거야? 이 500에다가 요 개수를 어떻게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500원 곱하기 개수네.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 보면 가격이 Y라면서요. Y는 500하고 개수는 X죠. 그럼 500X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관계식, 이 X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X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X에다가 어떻게 해야 Y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게 X와 Y의 관계식이고요. 정비례 관계식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Y는 AX에서 Y는 X 곱하기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자, Y는 2x, 이것도 정비례 되나요? 되죠. 2 곱하기 x니까. y는 그러면 2분의 1x는요? 라고 나와요. 얘는요, 이렇게 적기도 하고 2분의 x라고 적기도 해요. 얘는 어떻게 2분의 1이랑 x를 곱했잖아. a가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x. 얘 형태네요.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x는 x분의 2, y는 x분의 2다. 이렇게 나와요. 얘는 분모에 x가 가 있죠. 요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정비례 관계식은 분모가에 x가 가지 않아요. x 곱하기 어떤 숫자. 요거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 정비례 관계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는요. 예를 들어 어머 여기에 내가 한 개 바로 나오네. 한 개 500원인 지우개 x개의 가격을 y1이라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답을 구하라. 한 개 500원, 두 개 1000원, 세 개 1500원, 네 개 2000원. 그랬더니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니까 y 값도 2배, 3배, 4배 증가하네요. 그럼 얘는 정비례 하나 안 하나? 정비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관계식을 나타내라 했는데, 자, 정비례 관계식은 뭐랬어요? y는 ax. 그래서 x 곱하기 어떤 숫자예요. 자, 여기는 x에 얼마를 곱해서 y가 나왔나 보니까 500을 곱했네요. 그래서 y는 500x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정비례 관계고요. 이 정비례 관계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가지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x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부터 볼게요. y 2x다.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면요. 요 앞에 양수죠. 얘가 양수면 뿔뿔 곱하면 얘는 뿔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면 어때요? 마 곱하기 뿔 하면 마 이렇게 되죠.
그럼 뿔뿔이랑 마마네. 뿔뿔 몇 사분면? 제1사분면. 마마 제3사분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형태가 되면서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라서 증가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됐습니까? 봐봐. x가 1일 때 아까 y 이랬지. 1일 때 2. 근데 2일 때 4. 어때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정비례 관계는요. y는 ax니까 그러니까 y는 ax면 x에다가 a를 곱하는데 x가 0이면 어떻게 돼? 0에다가는 뭘 곱하든지 간에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0을 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양수든 음수든. 알겠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1 집어넣으면 x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얘가 뿔이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애가 마죠. 마 곱하기 뿔은 마예요. 그래서 뿔마 4, 4분면이 되고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 마마 곱하면 뿔이 되죠. 마뿔 몇 사분면? 2, 4분면이에요. 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 결국 어때요? 요 2, 4분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요런 직선의 그래프가 되면서 지금 보니까 얘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왜냐? 얘가 음수기 때문에 큰 수를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2, 4, 4분면을 지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요. 일단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요. 뭐 0,0은 무조건 지나요. 그러고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면 Y도 같이 늘어나서 증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고요. A가 0보다 작으면요. 음수를 곱하면 그 값이 점점 더 작아져요. 그래서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더 내려가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2, 4, 4분면 얘는 1, 3, 4분면을 지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y는 EX, 어머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그대로 쓴 게 나오죠. y는 EX의 그래프 그리래요. 자, 그려봅시다. 일단 얘는 정비례니까 0,0 무조건 지나고요. 다음 얘는요. 아무 점이나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찾기 쉬운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x가 1이면 y 얼마예요? 1에다 2 곱하면 2죠. 1,2다. 그래서 이 두 개 직선 연결하시면 돼요.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연결이 되니까 무조건 정비례는 0,0 하나 해놓고요. 한 점 찾아서 그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도 직선이니까 정비례 그래프라서 y는 ax 요 형태인데 이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점 있죠. 이건 몇 콤마 몇이에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4다. 2 콤마 마이너스 4네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x는 2, y는 마이너스 4. 그죠? 그럼 a 곱하기 2를 했는데 마이너스 4다. a 얼마? 마이너스 2라서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정비례라는 거 바로 나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비례로 가겠습니다. 반비례는요. 두 변수 x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됐을 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된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가로가 x고요. 이제 세로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2예요. 자, 그랬을 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x가 1이에요. 그럼 가로가 1이다. 세로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12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이다. x 곱하기 y가 12가 돼야 돼요. 그럼 x가 1이면 y는 12. 그죠? x가 2면 2, 6, 12. x가 3이면 3, 4, 12.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x가 1에서 2가 됐다. 2배. x가 1에서 3이 됐다. 3배. 자, 12에서 6이 됐다. 곱하기 2분의 1. 12에서 4가 됐다. 곱하기 3분의 1. 어때요? 2배, 3배 되니까 얘는 2분의 1, 3분의 1배. 이렇게 되네요. 반비례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가로, 세로 합이, 넓이가 10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이다. 여기서는 x 곱하기 y가 12. xy가 10이에요. 양변을 뭘로? x로 나누는 거예요. y는 x분의 12. y는 x분의 a 형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요, 반비례는요, 여기에서 양변에 x 곱해봐봐. 어떻게 돼요? xy는 a. 이렇게 나오지.
반비례는 그래서 보면요. 얘네 둘의 곱이 항상 같아요. 1 곱하기 12, 10이고요. 2 곱하기 6, 12, 3 곱하기 4, 12. 그죠? 똑같죠? 그래서 요거 알아놓으면 모르는 미지수 구하는 거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요런 거 센스로 좀 알아놓어 봅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주스 60리터를 X개의 용기에 Y리터씩 나누어 담을 때 아래의 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X가 1이다. 그럼 용기가 몇 개야? 한 개야. 용기 한 개에다가 60리터 다 넣어야 되니까 얘 60리터를 다 넣으면 되지. 그럼 용기가 두 개래. 두 개, 용기가 딱 두 개에다가 60을 나누어 담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60 나누기 2에서 30리터씩. 맞아요? 그럼 이제 이번엔 세 개다. 그럼 세 군데에다가 남아 담아야 되니까 60 나누기 3에서 20리터. 네 군데면은 나누기 4에서 15리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어때요? X가 2, 3 몇 개 돼? 2배, 3배 될 때 60에서 30, 2분의 1배, 60에서 20, 3분의 1배 이게 반비례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비례 합니다. 그죠? 자, 그럼 관계식을 구하랬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y는 x분의 a인데 아까 여기다가 xx 곱하면 xy는 a라고 항상 얘네 둘의 곱이 계속 같다 그랬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 a예요. 1 곱하기 60, 60, 2 곱하기 30, 60, 3 곱하기 20, 60, 15, 4 곱하기 15, 60. 그럼 얘는 y는 x분의 6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관계식 구할 때 요 위에 부분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프도 가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도요. A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봐봐. Y는 X분의 2에서 얘가 뿔이야. 그러면 X에다 뿔 집어넣자. 그럼 뿔분의 뿔이니까 Y 뿔 나오는 거야. 그럼 뿔뿔이니까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똑같은 건데 A가 양수고요. X에 음수를 집어넣자. 마분의 뿔하면 얘 마 나오죠. 그럼 마마 몇 사분면? 제 3, 4분면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에서 그려지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요 반대라서 2, 4, 4분면에 그려지면서 얘는요. 어떤 그래프가 돼요? 요렇게. 얘는 곡선이 되죠. 쌍곡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랑 요거 두 개 한 쌍의 곡선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보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커지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커질수록 y 값이 내려가네요. x 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해요.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자 y는 x분의 a에서 얘가 마야. 그럼 여기 뿔 집어넣어보자. 뿔분의 마는 마. 그럼 뿔마니까 몇 사분면? 얘는 제 4사분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어보자. 마마 하면 뿔 되죠. 마뿔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이 돼요.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한 쌍이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됐나요? 얘는 x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x축이랑 y축이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왜냐? x가 0일 수 있나? 0분의 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모가 0인 부분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0분의 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x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x가 0이 아니면 y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y 둘 다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그려봅시다. 자, x가 1이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6이 나오죠. 1,6.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2. 4, 5, 6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 그럼 4, 5, 6. 마이너스 6이면 1.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네요. 됐나요? 얘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서 그려진다. 자, 그럼 다음 그래프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얘는 일단 반비례라서 y는 x분의 뭐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하랬죠? 아까 앞에서 봤죠? 어떻게? 예를 들면 아까 가로 세로 넓이 할 때 x가 1이면 얘 12, 2면 6, 3이면 4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같다 했어? 얘네들의 곱이 항상 똑같아요. 12, 12, 12.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10이라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좌표가 한 개 있죠. 몇 콤마면? 마이너스 4,2예요. 그러면 얘는 얘네 둘의 곱이 얼마다? a가 나온다 했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이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모르겠으면 여기다 대입을 해봐도 돼요. x가 마이너스 4고요. y는 2래. 그럼 2는 마이너스 4분의 2다. 양변에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요. 요거 곱하면 a는 마이너스 8. y는 x분의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는 것보다요. 요거 반비례 관계식은 항상 얘네 둘 좌표의 곱이 바로 뭐다? 요 위에 거다는 거 이용하면 금세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와, 오늘 드디어 1학년 한 단원을 다 끝내버렸어요. 자, 처음에 이거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 싶은 사람은요, 끊으세요, 중간에. 알겠죠? 어디까지 끊으면 되느냐? 순서상 하고 뭐 어디까지 그래프까지만 해가지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례 한번 끊어서 하고 반비례 한번 끊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뭐 한 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쭉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부로 1학년 1학기 과정은 다 이제 개념학습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문제 위주로 나갈까 싶어요. 1학년이라서 시험 안 치는 애들이 더 많죠. 그죠? 학교에서 시험 안 치는 경우가 더 태반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안 친다고 내가 공부 안 할 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요 1학년 1학기 안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문제에 이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센의 대표 유형을 같이 풀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단계 어려운 것도 한번 풀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